오늘은 60대 이후 마음 편히 잘 사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0대는 의무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릴 10가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조언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하루 일과를 조금씩 바꿔보기. 김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같은 일과의 반복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은퇴 후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특히 TV에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후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었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우울증에 걸리겠어. 뭔가 달라져야 해. 그래서 김 씨는 하루 일과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일어나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고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평소에 가보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동네 새로 생긴 카페, 근처 공원의 산책로, 지역 도서관 등 매주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며 신선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하루 일과를 조금씩 바꾸는 것은 단순한 변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밖 풍경을 5분간 감상하기, 평소 가보지 않은 산책로 걸어보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하기 등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둘째, 자주 웃기. 웃음은 정말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 좋은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이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며 통증 내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웃음이 운동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간의 노젓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더 자주 웃을 수 있을까요? 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주변 사람들도 김 씨를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웃게 된다고 해요. 반면에 이 씨는 항상 심각한 표정으로 지내요. 웃을 일이 어디 있어? 라며 불평하죠. 하지만 그런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 씨를 대하기 어려워한답니다.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친구들과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크게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셋째, 고독을 자유로 여기기. 김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점차 이 시간을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네. 그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볼까? 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뤄두었던 취미였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이 늘어갔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느끼는 평온함과 즐거움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답니다. 붓을 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김 씨는 그림을 그리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며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독한 시간을 활용해 자기 성찰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고독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물질에 대한 집착 버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물질에 집착하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많아요. 박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느라 여행도 가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프면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며 돈을 움켜쥐고 있었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TV에서 물질주의와 행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경험과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물질적 소유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죠. 이를 보며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박 씨는 변화를 결심했어요. 먼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처음에는 돈 쓰는 게 아까웠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으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박 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월 10,000원씩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꼈죠. 이를 통해 물질적인 소유보다 나눔과 경험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작은 기부가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이제 박 씨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박 씨는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얻는 자유로움과 행복은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다섯째,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박 씨는 걱정의 달인입니다. 손자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벌써부터 4년 뒤 취업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우리 손자 졸업하고 백수 되는 거 아닐까? 손자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즐거워할 시기에 먼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이 씨는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쉽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 비 온대. 우리 동네 산책로 공사하다 말겠네. 날씨 걱정에 일주일을 통째로 망치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 정말 필요할까요? 박 씨의 손자는 지금 신나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비가 와도 산책로 공사는 계속되겠죠. 오히려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즐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 챙김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명상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5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자연스러운 항불안제 역할을 하며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걷기, 춤추기 등 몸을 움직이는 동안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거나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는 작은 일들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도록 뇌를 훈련시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 즐겁고 의미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에 충실히 살다 보면 걱정할 시간도 없이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우리는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경우가 많죠. 김 씨는 30대 딸의 이혼 문제로 매일 전화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하지만 이런 간섭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었죠. 또 다른 예로 박 씨는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에 늘 불만이에요. 애한테 과자를 왜 그렇게 많이 먹여? 우리 때는 말이야. 라며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잉 간섭은 자녀의 우울감을 높이고 자립심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열린 소통을 중요시하세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항상 옆에서 조언하고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대신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며 이는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곱째, 매일 즐거운 일을 만들기. 박 씨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줍니다. 어제보다 꽃잎이 활짝 폈네. 라며 환하게 웃어요. 식물을 가꾸는 작은 일상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이웃과 화분 가꾸기 팁을 나누며 소소한 대화의 즐거움도 누립니다. 또 다른 예로 홍 씨는 매일 저녁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으며 그들의 일상을 함께 나눕니다. 비록 짧은 통화지만 이 시간이 홍 씨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요. 매일 즐거운 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독서, 산책, 음악 감상, 요리 등 무엇이든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루틴에 포함시켜 보세요. 또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간단한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즐거운 일을 찾으려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 밤 오늘 하루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행복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덟째,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고정된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김 씨는 손주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해. 안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야. 하지만 손주는 자신만의 꿈을 위해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죠. 김 씨의 고집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박 씨는 손녀가 전통적인 직업 대신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할게. 라며 손녀의 선택을 존중했죠.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자세를 가져보세요.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홉째, 여유로운 태도 유지하기. 이 씨는 병원 예약 시간에 늦을까봐 2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아이고, 늦으면 어떡해. 빨리 가야 해. 하며 아침부터 허둥지둥했죠. 결국 긴 대기 시간에 지쳐 정작 진료를 받을 때는 피곤에 절어 있었답니다. 반면에 김 씨는 손주와 놀이공원에 갔을 때 긴 줄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우리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주변 구경도 하자. 라며 여유롭게 대처했죠.
덕분에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천천히 먹자, 천천히 걸어가자 등 일상에서 이 말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몸에 배게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깐의 명상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답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10번째, 과도한 대우를 기대하지 않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오히려 실망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오 씨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자 크게 실망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나 봐. 하며 불평했죠. 하지만 사실 그날 버스에는 임산부와 장애인도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피곤해 보였답니다. 반면에 김 씨는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젊은이가 먼저 가라고 양보하자 오히려 괜찮아요.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김 씨를 보며 미소 지었고 결국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 과도한 대우를 기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이 든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작은 친절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누군가 문을 잡아주거나 미소를 건넬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기는 거죠. 과도한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마음 편히 잘 사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루 일과를 조금씩 바꿔보기. 둘째, 자주 웃기. 셋째, 고독을 자유로 여기기. 넷째, 물질에 대한 집착 버리기. 다섯째,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여섯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일곱째, 매일 즐거운 일을 만들기. 여덟째,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기. 아홉째, 여유로운 태도 유지하기. 10번째, 과도한 대우를 기대하지 않기.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의 60대 이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고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